기침을 재채기로 아는 경우도 있고 품어내듯이 이렇게 하는데 칭치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품어내듯이 코를,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진료보건장 김승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뭐 저 혼자 하고 원장님께서 혼자 촬영하고 하시다가 둘이 같이 하면 좀 어떨까 해가지고 프리한 토킹을 좀 주제로 좀 보호자 눈높이에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승곤 보원장님은 심장을 워낙 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심장 환자도 많고, 근데 이제 또 저희 병원은 수술을 하러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이제 마취전 검사, 네. 이제 뭐 내과 검사를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이가 있는 애들은 심장병 있는 경우도 많고 종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호자가 알았으면 하는 정도의 어떤 심장병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여쭤보고 답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강아지 심장병은 어떤 게 제일 많이 생기나요? 이런 게 제일 많거든요. 사람은 협심증, 네. 뭐 가슴이 답답해, 아니면은 뭐 갑자기 심장마비 이런 걸로 대부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강아지는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증상도 그렇고 뭐 보호자가 이거는 심장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거. 실은 실제로 사람한테 가장 많은 건 협심증이 많은데, 동물에서는 협심증은 비교적 발생률이 좀 적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강아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천판 기능 부전증,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좌심부전이죠. 그 판막 기능 부전인데 보통 이게 가장 흔하고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발생률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보호자가 이거를 내가 얘 심장병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보통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보통 심장병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기침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평상시에 생활하다가 얘가 가끔 한 번씩 캑캑거리는 침 증상이 있다든가, 또 하나는 운동불내성이라고 하는데, 운동불내성은 뭐냐면 우리가 산책을 할 때 평상시에는 한 100m를 그냥 쉬지 않고 걸었는데 얘가 나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한 50m만 걸어가도 잘 안 걸으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하게 운동불내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보호자들이 흔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얘가 나이가 들어서 좀 잘 안 움직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런 심장병이 있는 애들이 걷다 보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쉬었다 가고 싶어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보호자분들이 저희야 뭐 맨날 기침하면 알지만 그게 기침인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기침하고 재채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왜냐면 보호자분들은 재채기를 기침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침을 재채기로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아예 보여주세요. 증상을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 그게 그쵸. 확실하니까. 보통 이제 재채기는 일반적으로 코에서 어떤 자극 요인이나 이렇게 있으면 품어내듯이 이렇게 하는데 칭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품어내듯이 코를, 그래서 코에서 뭔가 뱉어내려고 하는 그런 증상들, 이렇게,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한번 하면서 이렇게 흔드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흔하게 이제 재채기고, 기침은 기침도 뭐 습성 기침이 있고 건성 기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은 강아지에서는 칵칵 하는 이런 소리, 그러니까, 가시 걸리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이런 소리가 기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증상들이 특별하게 뭐 없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천판 폐쇄부전증,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판막 질환, 강아지한테 가장 흔한 심장병은 어릴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전 질환인지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지. 이천판 폐쇄부전증의 원인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노령성으로 나이에 따른 발생률이 있고, 또 하나는 품종 소인이라고 하는데 잘 발생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나 아빠가 어떤 심장병이 있었는데 거기로 나온 아이가 기침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물려받아서 이천판 폐쇄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잘 걸리는 품종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말티즈, 말티즈에서 좀 발생률이 좀 높고, 그다음에 시츄도 비교적 발생률이 높고, 요즘은 뽀메가 많은 것 같아요. 뽀메도 많이 있습니다. 뽀메가 요즘에는 모든 질병을 다 거의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옛날에 코카스파니엘 기병이 많은 것처럼 시츄 코카스파니엘 많아요. 요즘에는 시츄 코카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뽀메가 훨씬 많고 화이트 뽀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열성 인자들이 많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는 무릎 질환 아이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말티즈가 많은데 요즘에는 뽀메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뽀메가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외모에도 출중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호자분들 좋아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심장병은 수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심장 수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당연히 심장 수술을 하면은 뭔가 답답함이나 어떠한 이런 개통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저는 한다고 얘긴 들었고 일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하는데 국내는 어때요 좀? 판막부전, 심장병에 이제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선천적인 뭐 그 질환 중에 PDA나 대동맥 판막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수술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많은 그 이천판 폐쇄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판막 치환술 같은 걸 하는데 동물에서는 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 사이즈가 너무 작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드물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내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외국에서도 애들이 발생을 하고 나면 이천판 폐쇄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명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애들한테 삶의 질이 많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내과적인 처치가 가장 선호됩니다. 물론 선천적인 질환 중에서 어떤 협착증이나 판막 협착증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PDA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적절한 수술이나 시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진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보호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또 많이 들고 청진으로 진단을 하기도 하고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검사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청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장병의 진단에서 최적의 방법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심장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심장 초음파이기 때문에 진단은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전에 우리가 뭐 청진을 통해서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엑스레이라든가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심장 초음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심장 초음파를 또 저희들끼리 한 얘기지만 볼 수 있냐 없냐의 어떤 수의사의 어떤 약간 저희끼리 얘기하는 퀄리티 차이도 나고 되게 잘하십니다. 솔직히 예, 심장 초음파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되게 우리 병원에 참 든든하신 감사합니다. 아유 또.